자, 페이지 51쪽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 볼게요.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 자, 먼저 강수라고 하는 건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말해요. 물.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한자말로 뭐라 그러죠?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 부르잖아요. 오를 승자, 내릴 합자,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강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강우, 비가 내리는 거. 다음 다른 하나는 눈이 내리는 거. 강설로 구분해요. 됐죠?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잖아. 두 가지를 나눠야 된다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걸 구분해주지 않으면 강수하고 강우하고 그냥 같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눈도 있다는 거. 그것만 구분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을 보면 수변 기후 지역으로 연 강수량이 1200에서 1300mm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자, 이건 이제 상식에서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비가 너무 적게 내리면 식물이 자라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몽골 같은 데를 보면 거기는 나무가 없잖아. 더 비가 적게 내리면 사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 힘들 정도로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을 건조기후라고 부르고, 식물이 자라기에는 비가 또는 눈이 충분히 내리는 지역을 수변기후라고 불러요. 그 기준이 연 강수량 500mm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변기후 지역 중에서도 비나 눈이 통틀어서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자, 우리 숫자는 외워둘게요. 자, 우리 서울은 항상 기준이 돼요. 서울보다 많냐 적냐. 일단 그 정도 감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연 강수량이요 1450.1인데 뺄게요. 1450mm 외워두세요. 서울의 연 강수량 1450. 이것보다 많냐 적냐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계절 차이가 되게 크다.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6월달, 7월달, 8월달에 내리는 비가 연 강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은 절반 넘어가요. 자, 이건 뭐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고, 어쨌든 여름 강수 집중률, 반대로 겨울 강수 집중률, 이게 무슨 뜻인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해마다 연 강수량의 변동이 크다. 어떤 해에는 비가 정말 미칠 듯이 많이 내리는데 어떤 해에는 비가 정말 별로 안 내리기도 하죠. 예측하기가 좀 힘들지 않아? 자, 참고로 여러분들 올해는 비가 지금 많이 내리는 편이야? 별로 안 내리는 편이야? 정말 별로 안 내리고 있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 촌락에 가면 지금 가뭄이 들어서 좀 힘들어해요. 농작물도 힘들어하고 농민들도 힘들어하고, 근데 또 이러다가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질 수도 있거든. 종잡기가 좀 힘들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홍수와 가뭄이 자주 발생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강수 분포의 지역차. 여기 선생님이 지형성 강수 설명했던가요? 지형성 강수. 자, 그래서 지형성 강수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곳과 상대적으로 적게 내리는 곳이 차이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지형성 강수가 지역별 강수량에 영향을 미친다.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밑에 보면 다우지, 소우지가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글씨로 외우기보다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우지, 소우지, 다설치하고 관련된 지도가 있어요. 자, 이 지도 한 번에 안 외워지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 시간에 빠르게 한 번 하고 다음 시간에 빠르게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러 번 보는 수밖에 없더라고. 자, 그래서 비가 왜 적게 내리고 어느 지역이 비가 적게 내리는지, 또 어느 지역은 뭐 눈이 많이 내리는지 되풀이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비가 여름철에 많이 내리는 곳, 여름철에 비가 적게 내리는 곳, 그 다음 눈이 많이 내리는 곳, 이렇게 구분을 할 거고요. 페이지 넘길게요. 자, 지도에 표시를 하면서 설명을 할게. 자, 이 부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표시해야 될 부분이 좀 여러 군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쭉 표시한 다음에 정리할 시간 줄 거니까 나중에 정리하세요. 지금 막 표시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답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먼저 다우지부터 볼게요. 다우지는 먼저 남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강수량이 많아요. 바다랑 가깝기도 하고 수증기가 많이 증발하니까. 자, 그래서 제주도랑 그 다음에 남해안 일대 이런 데가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 자, 또 이유를 들자면 태풍과 장마가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셀 때 태풍과 장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 강수량이 많다. 됐죠? 그래서 남해안과 제주도 일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서기류의 바람바지 사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서기류 설명했죠? 혹시 했나요? 안 했나요? 남서기류? 자, 이야기 안 한 것 같으니까 남서기류란 말 하고 이야기 계속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름철에는 주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건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계적으로 태평양의 북쪽, 적도 북쪽인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북태평양 기단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고기압이 발달을 해요, 여름에. 자,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기 때문에 고기압 쪽에서 우리나라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람은 직선으로 이동한다, 분다, 아니면 이렇게 뭔가 휘어서 분다. 휘어서 부는 건 알고 있죠. 우리가 뭐 중학교 때도 고기압, 저기압 그리면 뭐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오는지, 뭐 반시계 방향으로 뭐 불어 들어가는지, 어쨌든 얘가 휘잖아.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바람은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한 바람은 이렇게 불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바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서기류라고 하는 게 뭐 어려운 뜻은 아니고요. 남서쪽에서 공기의 흐름이 있다. 남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남서기류라고 불러요. 됐죠? 그럼 우리가 한국지리에서 남서기류라는 말이 나오면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남서기류가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불 때 높은 산맥 같은 게 있으면 그 남서기류의 바람바지 사면 쪽에 비가 내리겠죠. 지형성 강수가 내리겠죠. 그 대표적인 지역이 한강 중상류 지역, 청천강 중상류 지역이에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강 중상류 지역은 서울하고 유도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청천강은 신의주랑 유도가 똑같은데 약간 내륙 지역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우지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 그 다음에 한강 중상류, 그 다음에 청천강 중상류 지역 이렇게 네 군데가 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반대로 소우지 체크할게요. 소우지. 자, 소우지는 먼저 상승기류가 발생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형성 강수 설명할 때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비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형이 평탄한 곳은 공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형이 너무 평탄하면 그냥 바람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내려요. 아예 안 내린다기보다는 적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평야가 가장 넓은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 근처예요. 여기 근처.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동강 하류 지역. 여기가 지형이 평탄하기 때문에 비가 적게 내린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서기류가 이렇게 불려 그러는데 여기에 어떤 산맥이 있냐면 소백산맥이 있어요. 소백산맥이 남서기류를 차단하면서 막으면서 소백산맥의 동쪽 지역, 경상북도 전체의 다 해안가 지역까지 또 여기가 소우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낭림산맥이라고 하는 1차 산맥이 있잖아요. 남서기류가 역시 낭림산맥에 막혀가지고 이쪽으로는 다 소우지야. 그런데 이거 구분할게요. 대마고원 일대도 소우지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적게 내리는 곳은 관북, 함경도 바닷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청지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소우지라는 거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이유는 설명할 텐데 잊어버리세요.
자, 우리가 청지는 일단 소백산맥이 남서 길이를 막아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북쪽에서부터 차가운 바닷물, 한류가 흘러내리는데, 여기 청지는 여름에 별로 안 더워. 자, 별로 안 덥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기가 온도가 높아야 열기구, 불을 떼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밑에가 기온이 낮으면 상승 기류가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청진이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적다. 외워두세요. 자, 그럼 청진의 연 강수량은 그냥 저거만 줄게요. 622mm예요. 서울의 절반도 안 돼요. 물론 여기가 뭐 이렇게 건조 기후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하고 비교해보면 비가 정말 눈에 띄게 적게 내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다우지와 소우지 정리 끝.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설지 볼게요. 다설지. 자, 다설지는 자, 여기 1월 강수량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지금 필기하지 마시고요. 좀 설명 좀 할게.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철에는 주로 북서 계절풍이 불어요. 자, 이 바람은 기본적으로 건조하다, 습하다. 시베리아 대륙에서 불어오잖아. 땅은 당연히 물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는 기본적으로 건조하잖아. 그럼 다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서울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우리 겨울철에 눈 많이 내린다, 별로 안 내린다. 별로 안 내린다. 서울 눈 많이 내리니 혹시? 별로 안 내리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뭐 요만큼만 쌓여도 눈 왔다면서 되게 좋아하잖아. 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눈이 별로 안 내리는 나라예요. 이유는 워낙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뭐 산을 만나도 그냥 넘어가요. 눈을 뿌리지 않고. 됐어? 그래서 겨울철에 눈이 내린다. 그럼 어디선가 수증기를 공급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포인트야. 됐죠? 자, 그럼 볼게요. 북서계절풍이 이렇게 부는데 육지 쪽은 그냥 바람이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동해 바다를 지나면서 동해는 난류가 흐르고 수심이 깊어서 겨울에도 한 10도쯤 되거든요. 수증기를 공급받고 얘가 울릉도에 있는 산에 가서 부딪혀서 지형성 강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울릉도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린다. 됐어요? 한 군데 더. 자, 북서계절풍이 이렇게 부는데요. 우리가 황해 바다, 서해 바다는 위에는 많이 차갑고요. 남해랑 가까워지면 그래도 온도가 좀 높아요. 겨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북서계절풍 중에 약간 남쪽을 지나는 바람은 바다에서 수증기를 공급받고 대기가 약간 불안정해지면서 전라도 황해안 지역, 그 다음에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소백산맥의 서쪽 진안고원 이곳에 눈이 좀 내리더라. 자, 그래서 울릉도와 전라도 지역은 북서풍이 불 때 눈이 내린다. 체크를 좀 해주세요. 다시 하나 더 할게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끝날 무렵이 되면 북서풍이 흔들려요. 한겨울에는 북서풍만 주로 불겠지만 겨울이 끝날 무렵이 되면 북서풍이 약간 약해지기도 하고 다른 쪽 바람이 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북동풍이 불 때가 있거든요. 겨울이 끝날 무렵에. 그러면 이 바람은 동해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공급받고요. 그리고 이 바람이 태백산맥에 부딪혀가지고 이쪽 지역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영동지방 또는 대관령 이런 지역은 북동풍이 불 때 눈이 내린다. 자, 그러면 북동풍이 불 때 울릉도는 눈이 내릴까 안 내릴까? 당연히 내리겠죠. 울릉도는 바다에 있는 섬이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건 눈이 내린다. 다시 전라도 지역은 북서풍이 불 때 눈이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영동지방은 북동풍이 불 때 눈이 내린다. 울릉도는 언제나 눈이 내린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줄게요. 한두 가지만. 자, 여러분들 최근 24시간 동안 새롭게 내린 눈을 신적설량이라고 불러요. 신적설량. 자, 우리나라 기록은 울릉도예요. 24시간 동안 1m 50cm가 쌓인 적이 있어요. 하루 동안 눈이 요만큼 쌓인 적이 있어. 이게 애들이 몇 년 사이에 조금 바뀌었네. 이게 1m 50cm 쌓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미안한 건 아닌데, 여자애들끼리 막 몰리거든. 야, 너는 완전히 파묻히겠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러진 않네.
자, 아무튼 그래서 1m 50cm면 되게 많이 쌓인 거잖아. 그리고 눈이 24시간만 내리는 게 아니라 더 내릴 수도 있잖아요. 안 놓고 계속 쌓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울릉도는 3m 정도가 쌓인 적도 있어요. 3m면 우리가 천정까지 이게 대략 3m거든요. 아무튼 눈이 되게 많이 오는 동네 울릉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동네는 자, 여기 지금 칠해져 버렸지만 여기에 보면 조금 유난히 색깔이 진한 데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자, 시험에서 동네 이름을 물어보는 건 아닌데 외워두세요. 여기 동네 이름이 정읍이에요. 딱 정읍이에요. 자, 선생님 고향이 정읍이잖아. 그래서 전라도 정읍을 비롯해가지고 뭐 군산, 뭐 보안, 뭐 고창 이런 데가 눈이 많이 내리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대학에 와가지고 이제 어쨌든 지내는데 겨울에 눈이 좀 내리더라고요. 얼마만큼 내렸냐? 어른 발목 정도, 요만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요만큼 눈이 내리는 건 눈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눈이 많이 내리면 TV에서 방송이 나와. 눈이 너무 많이 내리면 시골 지역까지 시내버스가 못 들어오니까 어디면 내일 휴교한다고. 실제로 나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겨울철에 보통 하루 이틀 정도 휴교를 했었어요. 못 다니니까. 그러니까 어른 무릎 꿇고 오면은 버스 못 다니는 시골에서. 나는 이런 걸 보고 자랐는데 서울에 왔더니 사람들은 눈을 볼 적이 없대. 요만큼만 눈이 와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동네가 눈이 되게 많이 내리더라.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동 산간지방은 2월 말, 3월 초에도 눈이 많이 내리고요.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우지, 소우지, 다설지 정리했고요. 일단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있다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정리하세요. 자, 조금만 더 참고할 만한 것을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먼저 이제 우리가 울릉도가 앞으로 계속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 특징이 뚜렷한 데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후 문제를 보다 보면 울릉도, 대관령 맨날 물어봐요.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여기는 눈이 많이 내리니까. 그리고 여기도 기온 특성도 있고요. 연교차 작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울릉도를 보면 눈이 되게 많이 내린다. 눈이 많이 내린다. 뭔가 내린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울릉도는 서울하고 비교하면 연 강수량, 눈과 비를 합쳤을 때 서울보다 연 강수량이 많을까 적을까?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 모르는데 헷갈리기 쉽다고. 왜냐면 울릉도 자꾸 뭔가 내린대, 눈이 많이 내린대. 그러니까 헷갈린다고요. 정답은 서울이 연 강수량이 더 많아요. 울릉도 연 강수량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됐죠? 그럼 왜 여기가 연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울릉도만 놓고 보면은요,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비교할게요. 자, 울릉도의 겨울 강수 집중률. 1년 중에 겨울에 강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비율은 독보적으로 1등이에요. 다른 데보다. 눈이 워낙 많이 내리니까. 그런데 울릉도라 하더라도 여름하고 겨울하고 비교해보면 여름 강수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칫 울릉도는 자꾸 눈이 많이 내린다고 생각하니까 여름보다도 겨울에 더 많다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울릉도는 다우지 아니야. 연 강수량 그렇게 많지 않아. 서울보다 적어요. 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하고 따지면 여름이 더 많다. 이것 좀 알아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소우지라고 다루진 않았지만은요, 소우지라고 알고 있는 곳이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여기가 지형이 평탄해서 대동강 하류 지역이 지형이 평탄해서 비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남한에도 지형이 평탄한 곳이 있어. 어디? 호남평야 지역, 전라도 지역. 전라도 바닷가 지역은 기본적으로 지형이 평탄해서 연 강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단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적은 곳은 여기죠. 대구를 포함해서 포항, 구미, 안동, 경상북도 지역이 연 강수량이 제일 적고요. 여기만큼은 아니지만 여기 전라도 바닷가 지역도 연 강수량이 적은 편이에요. 자, 이제 왜 이걸 강조하냐면, 자,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소금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소금으로 된 암석을 캐내는 거, 암염이라고 부르고요.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거. 천일제염이라고 불러요. 자, 천, 하늘 천자, 일, 날 일자, 제조한다, 소금을 천일제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천일제염업이 제일 발달한 거. 동네 이름. 염전으로 유명한 곳. 염전 노예로 유명한 곳. 신안. 신안이 어디냐면요. 목포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성지역 있죠. 여기가 신안이에요. 자, 그래서 연 강수량을 보면은요. 서울, 이쪽 신안, 목포, 그 다음에 대구. 여기가 그나마 많고요. 여기는 중간, 제일 적은 데는 여기 대구 지역. 그렇게 남한에서만 순서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우리나라하고는 관련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정말 상식에서.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겨울에 북서계절풍이 불 때는 북서계절풍이 불 때는 기본적으로 건조한데 얘가 우리나라를 지나서 동해 바다를 지날 때는 수증기를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이 나라는 가운데 이렇게 산맥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수증기를 머금은 바람이 겨울철에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눈이 되게 많이 내려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리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냥 많이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 일본은 또 기네스북에 올라있거든요. 한 번 눈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3박 4일 동안 눈이 내렸더니 눈이 4m 30cm가 쌓인 적이 있어요. 4m면 이제 대략 건물 거의 2층 가까이 눈이 그만큼 쌓인 적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일본이 전 세계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리더라. 그것도 좀 알아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바람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바람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람은 먼저 계절풍. 계절에 따라서 풍향, 바람의 방향과 성질이 달라진다. 자,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주로 불고요. 얘는 한랭 건조하고. 반대로 여름철에는 남쪽에서 바람이 주로 부는데 얘는 고온 가습하고. 계절풍은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름철에 부는 바람 때문에 벼농사 할 수 있고요. 대청마루 같은 게 있는 거고. 자, 대청마루는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겨울에 날씨가 추우니까 온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장 담그는 거고요. 자, 김장도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바람하고 관련해가지고 바람 장미라는 거 이거 볼 줄만 알면 돼요. 바람 장미. 바람 장미. 자, 이 그래프를 바람 장미라고 그래요. 대충 꽃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자, 이 바람 장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우리 서울 한 번만 봐볼게요. 자, 서울 관측 지점이에요. 여기가 서울인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바람은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무언가 이름을 붙이고 무언가를 그릴까? 아니면 불어가는 쪽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고 무언가를 표시할까? 자, 바람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불어오면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나를 지나가버린 바람은 나하고는 이제 안녕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바람은 불어오는 쪽이 기준인 거예요. 자, 겨울에 이렇게 부는 바람 북서풍이라고 부르잖아. 관측 지점이 여기면 이렇게 지나가서 남동풍이 아니잖아요. 그쵸? 해풍,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산풍,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곡풍, 계곡에서 불어 올라오는 바람. 바람은 전부 다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에요. 자, 극동풍은 뭘까? 극동풍.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할 때 극동풍. 극에서 불어오는데, 그러니까 북반구니까 북쪽에서 불어오는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극동풍이라고 불러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할 때. 어쨌든 바람은 불어오는 쪽이 기준인데, 자, 서울 볼게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 여기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은 주로 이렇게 북쪽이나 서쪽에서 바람이 주로 지금 불어왔죠. 자, 그에 비해서 오른쪽은 바람이 지금 주로 남쪽에서 불어오고 있잖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겨울이다?
이쪽이 겨울이고 이쪽이 여름이다.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됐죠? 정말 별거 없죠? 넘어갈게요. 자, 높새 바람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자, 높새 바람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놓고요. 요즘 높새 바람이 잘 불어요. 그래서 지금 높새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시면 돼요. 왜 그런지는 이제 이야기 좀 해줄게요. 자, 높새 바람은 뭐냐면은요. 높새 바람은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람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한이바람,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마파람, 그 다음에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셋바람, 그 다음에 이쪽에서 북쪽에서 부는 바람을 높바람이라고 부르거든요. 동서남북 바람, 우리 전통적인 이름이에요. 높새 바람은 뭐냐면 높바람과 셋바람의 중간. 그래서 북동풍을 높새 바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뜻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북동풍이다. 자, 그런데 모든 북동풍을 높새 바람이라고 하지 않고요. 특정한 시기, 특정한 지역에 부는 바람만을 높새 바람이라고 한다. 이유는 인간한테 큰 영향을 미치니까. 자, 다시 북동풍이 예를 들면 한겨울에 불었어. 그럼 한겨울에 눈이 좀 내렸다 쳐?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다가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아요.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이 좀 많이 내리면 그냥 집 밖에 안 나오고 집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됐죠? 그래서 북동풍 가운데 특정한 시기에 부는 바람을 높새 바람이라고 한다. 그 조건을 좀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조건은 정리를 할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첫 번째는 시기가 중요해요. 시기는 늦 봄에서 초여름 사이 이때 부는 바람만을 높새 바람이라고 한다. 자, 시기로 치면은요 5월부터 6월 초까지예요. 딱 지금이야. 딱 지금.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지역. 어느 지역에서 높새 바람이라고 부르냐면요. 영서 지방부터 강원도의 서쪽 영서 지방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서쪽 지역에서 높새 바람이라고 불러요. 주로 영서 지방에서 높새 바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영향이라고 조금 적기는 그렇고 피해라고 할게. 피해. 어떤 피해를 주느냐. 자, 보세요. 늦 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이제 논이나 밭에다가 농작물을 심어놨어. 아직 싹이 되게 좀 작을 때예요. 열일 때예요. 그런데 높새 바람 북동풍이 불게 되면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서지방, 태백산맥, 이쪽이 영동지방.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북동풍이 불게 되면 1번 지역 영동지방에서는 지형성 강수 현상이 나타나요. 비가 내려. 그럼 영동지방 사람들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해요.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형성 강수 현상이 나타났으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팬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온 건조해져요. 자, 농작물 되게 조그만 상태에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막 부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어떤 피해가 입을까? 가뭄? 농작물들이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영서 지방부터 이렇게 더 서쪽 경기도 지역 사람들도 높새 바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다시. 자, 지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즘 보면은 일개월 여러분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강릉 이런 데는 지금 기온이 되게 낮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늦봄, 초여름인데 30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날은 식중탈구 높새 바람이 부는 날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불다 보니까 여기는 막 22도, 근데 여기는 막 29도, 막 30도 그래요. 서울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요즘 앞으로 며칠 동안 더운 날이 있어. 유난히 더워. 그럼 이날은 높새 바람이 부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속으로 짜증을 내면 돼요. 넌 그냥 때문에 라면서 좀 짜증을 내도 괜찮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높새 바람에 대한 설명까지 끝!
자, 혹시 질문 궁금한 거? 질문?